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46.12% 수익률로 수익률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2위는 박승용 전문가로 38.99% 수익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철 전문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수익률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4위는 이승준 전문가로 14.88%의 수익률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 이원용 전문가 수익률이 2%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9.44%의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전문가 6위를 차지하면서 5%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 김정수 전문가가 그 뒤를 따라서 7위로 링크가 되고 있습니다. 8위는 송기현 전문가 3.84%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순위를 확인해 봤는데요. 최근에는 순위의 변화는 별로 없는 그 상황입니다. 수익률도 어느 정도 정체 구간을 기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4위를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전문가 이승준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순위가 상위권이긴 한데 네. 정말 도약이 필요한데 여기서 정체가 좀 길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15% 맞습니다. 정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요즘 매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 매매가 제가 수익을 원하는 쪽에서 수익이 나오고는 있는데 비중이 좀 실려 있는 그 섹터 내에서 제가 이제 그 강하게 베팅이 들어간 종목 쪽에서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질 않아가지고 수익이 좀 뭐랄까요? 균형이 좀 팽팽하게 좀 이루어져 있는 아주 좀 답답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매매. 네,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겠네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준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이승준 전문가 6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원화성 5% 비중입니다. 팀스 8% 비중 싣고 있고요. 기산텔레콤 수익이 12%를 넘어서고 있는데 비중은 14% 비중입니다. 가장 비중이 많이 실려있는 솔리드가 손실 구간이네요. 39%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 9% 수익 구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H&H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률은 20%가 넘습니다. 비중은 13%가 넘게 실려 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 11.52%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을 보니까 정말 수익률이 10% 이상 나는 지금 H&H는 20% 이상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비중이 가장 많이 실려 있는 솔리드가 손실 구간이라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솔리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대원화성을 어제 매수를 하셨네요. 이 종목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원화성은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 아주 소량 한번 베팅 한번 들어가 봤고요. 대원화성은 흐름을 좀 보고선 추가 매수 혹은 포트 제외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드가 지금 제 4위통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포트에다가 좀 담았는데 사실 성과가 좀 그쪽으로 좀 나와야지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장 기대를 했었던 종목은 사실상 기산텔레콤보다 오히려 솔리드였는데 솔리드가 지금 그 김용준 그 국무총리 후보 관련해서 그 관련주로 또 묶여버려 가지고 오히려 사이통 쪽의 흐름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좀 수급적으로 좀 꼬여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그 최근에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기산텔레콤이라든지 영호통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역시 담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기산텔레콤이 좀 그 대장주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영호통신을 포트에서 제외하고 그 중에 일부를 기산텔레콤에 오히려 좀 더 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산텔레콤이 그래도 수익률 하락을 좀 방어해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네, 어제 주가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급등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연속성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솔리드는 어제 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코스피 1955포인트. 둘, 업종 차별화 전략.
새, 춘절, 수혜주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코스피 1955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60일선, 120일선을 모두 하회하면서 좀 움직임이 좋지가 않은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1955포인트의 의미를 좀 두셨는데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장기 평선들을 지금 다 이탈한 흐름인데 이 자리에서는 다시 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이고 지금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 시장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주가들이 빠지는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앞서서도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이렇게 시총에서 굉장히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좀 짓누르고 있는 이런 흐름이고 이제 뭐 신흥국가라든지 아시아 전반적인 국가 그리고 글로벌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 어느 정도 그 장기 평선 아래쪽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뭐 중요한 것은 시초가가 되겠습니다. 시초가가 이제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샛별형 캔들 패턴에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샛별형 캔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차트를 한번 제가 잠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종합지수 차트를 이렇게 띄워보면은 최근 흐름만 한번 볼까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이 있었죠.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이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아랫꼬리가 단 팽이 형태의 그런 차트가 나왔는데 이 이후에 지금 갭상승해 가지고 또 양봉으로 이 금요일에 장대 음봉의 몸통의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샛별형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반전형의 패턴이 되겠는데 이 샛별형 패턴이 나오게 되려고 하면은 1955포인트 이상으로 오늘 종가상으로 마감이 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구간대 오늘 종가상으로 이렇게 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에 이제 혼조설이 끝났고 또 이제 간밤에 또 삼성 그 반도체 여기서 그 화성 공장에서의 또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 정도는 또 장기 평선 밑에서 저쪽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뭐 지수 자체에 크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뭐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차트 표시가 된 대로 60주선에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이를 지지를 삼아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1955포인트의 그 의미가 정말 지켜질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업종 차별화 전략. 최근 환율 하락에 수출주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업종별 그만큼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의 흐름 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그 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수출주들, 이제 셋업체들 쪽에서의 그 약세 흐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수급이 그래도 최근 한 이틀 정도는 꾸준히 지금 들어왔거든요. 뭐 보자면은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이쪽에서는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하락이 뭐 하루 이틀 더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단기적인 반등세는 나와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엄밀히 말하자면은 지수를 그래도 그 방어를 해주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런 그 수출업종과 무관한 내수 섹터라든지 대안이 되는 최근에 이제 뭐 금융주가 어제는 전반적으로 좀 강했는데 이런 쪽에서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단기적인 어떤 재료라든지 이슈들을 안고 있는 쪽에서의 어떤 개별 종목 쪽으로의 접근 뭐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바람직한 그런 업종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은 뭐 당분간 이어진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수출 관련주들의 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바닥권을 지금 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대안주를 찾는 관점인데요. 춘절 수혜주입니다. 지금 중국의 최대 이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면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관련된 이 수혜주들 찾기에 좀 분주한데 일단 뭐 여행주들,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들썩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2월 9일부터입니다.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최대 명절이죠. 춘절이 있는데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6만 3천 명 정도가 방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약 한 25% 정도가 증가된 그런 수치인데 춘절이 다가옴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춘절 관련 수혜되는 종목들이 어제 그제 좀 바닥권에서 조금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간에는 춘절 관련주들을 좀 선침해하는 그런 구간으로 삼으시면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업종 그 전략에서 조금 자유스러운 지금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에 그런 매매 전략으로 좀 유의미하지 않은가,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종목 정도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설명을 잘 해주신 대로 우리가 두 종목 호텔신라랑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한번 볼 텐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지금 최근 한 이틀 정도 올라오면서 21선을 장악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1선을 맞기만 하면은 이렇게 빠졌던 이런 모습이었죠. 네.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21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호텔신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한 4천 원 이하 구간대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61선에 대한 안착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중바닥을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 21선이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기관 순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면들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2만 원권에 대한 그런 도전을 곧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의 전략은 이쪽으로 세워봐야 되는 건지 오늘 매매 계획 들려주시죠.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춘절 수혜주 그리고 제가 지금 별매에다가 좀 집중하고 있는 제 사이통 관련 종목들의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풀어볼까요? 일단 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편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그 종목도 있다면 더 들려주시죠. 네, 저는 이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간에 좀 모아 가야 된다. 오늘부터 모아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 사이통 관련해 가지고는 기산텔레콤이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 상한가 부근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14.56% 오르면서 상한가 부근대 마감이 됐는데 지금 한번 길게 차트를 보게 되면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박스 상단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 한 자리에서 어려운 구간대에서 어제 밀리지 않고 거래를 터뜨려주면서 이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테마로 할 때는 우리가 대장주군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되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이너스권 매수가 충분히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은 한 이번 주 다음 주 내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네, 가지고 계시는데 뭐 비중을 늘리실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물론이죠. 제가 이쪽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좀 충분한 비중이긴 해가지고 고민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승준 전문가의 매매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